네, 오늘은 다소 외환 시장에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거의 10원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동향을 살펴보려면 또 달러 인덱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요 통화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 자세하게 외환 시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달러 인덱스의 대표적인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7월에는 많이 하락을 했다.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왔다 다시금 조정을 받은 양상인데요.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 흐름 자체가 7월달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한 모습이 나오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최근 글로벌 인덱스 흐름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발표됐던 그 7월 FOMC 회의를 통해 양적 완화 축소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이런 흐름으로 연결됐다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해도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시점 컨센서스 자체가 어차피 연내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뭐 달러 인덱스는 현재 수준에서 하락세가 제한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전저점인 81에서 82 포인트가 지지대별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달러 인덱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이제부터는 경제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미농업 고용자 수가 감소세를 나타낸 부분들이 또 최근 주요 지표들 중에 좀 눈여겨볼 지표라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이에 대한 실망감들이 이제 글로벌 달러 인덱스의 하락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하나 작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러한 비농업 부분의 감소세 자체가 실망에 따른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농업 취업자 수와 더불어서 발표되었던 실업률 자체가 7.6%에서 7.4%로 0.2% 하락을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하락분을 본다고 하면 구직을 단념한 구직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좀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업률의 하락 추세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번 비농업 부분의 부진은 상쇄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최근 미 GDP가 이상치를 호조한 부분들이 있고,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제조업 지표 역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7월 한 달의 비농업 부분의 감소세 자체가 일시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도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 연준이 이제 올해 내로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버냉키의 임기 자체가 이제 내년 1월 31일 날 끝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월 이전에 추구 전략과 관련된 시행 일정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힘을 실어주는 영향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 당분간 달러 약세에 대한 제한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역시 최근에 하락세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보자면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는 어쨌든 회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유동성과 관련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만큼 달러와 전반적인 강세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을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된 ISM 서비스 지수는 이제 발표가 됐고요. 또 이번 주에는 호주 중앙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와 관련된 정책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6일 날 예정되어 있는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일 일시적으로 달러가 호주 달러 대비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시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성명서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호주 달러 숏 포지션이 커버되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화 강세 흐름의 압력을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금리 동결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호주 달러와 원화가 강한 반등세가 예상되곤 하지만 앞으로 향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어느 정도 내포가 된다고 하면 이 두 통화는 또 하락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더 눈여겨보고 또 중요하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어차피 이번 그 7월 비농업 고용자 수 감소세를 놓고 좀 일시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신규 청구 건수 자체가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9월 6일 날 예정된 8월 고용 지표가 좀 호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지표에 대해서는 이번 주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화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 짚어봤는데 또 최근에 주목을 할 만한 것이 간밤에는 또 유로존에서 그리고 유로존은 아니지만 또 영국에서 PMI가 상당히 호전을 보였어요. 이에 따라서 유로존 쪽에 경기가 좀 회복 국면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약간씩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유로화 가치의 동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그 PMI 지표 자체가 이제 2년 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고 또 네. 기준선인 50을 상회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유로존 경기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 주 수요일 또 이제 독일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전월비 0.3% 정도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베이 지표에서 시작된 개선세가 이제 실물 지표로 확장되지 않나 이런 기대감들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드라기의 부양 기조 자체가 이러한 유로존의 회복세를 지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연결지어서 본다고 하면 당분간 이러한 유로화의 견조한 흐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이제 뭐 북유럽이나 동유럽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유로권 통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기대가 환율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견조한 그 유로권의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로화의 그 하방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졌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연결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는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달러는 어차피 장기 추세로 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고점 수준까지 올라간 유로화의 그 기술적인 부담을 고려한다고 하면 상승 탄력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실환율 측면에서도 지금 3년 내 고평가 수준에 진입을 하고 있는 만큼 그 균형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제 유로화의 기술적인 레벨 부담에 따라서 유로화 강세는 어느 정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달러화는 유로화 가치 대비해서는 좀 강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로 달러가 1.32달러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앞으로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할 텐데 일단 뭐 선진국이 이렇게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다소 주춤함에 따라서 신흥국 통화가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신흥국 중에서도 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유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네. 이제 아시아 주변국에 영향을 주는데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경기 둔화와 맞물려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전반에 좀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아세안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아시아권 내에서도 이제 동남아 환율 약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달 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최근 글로벌 통화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 재정 상황과 더불어서 피치가 국가 신용 등급을 좀 하향했던 부분들도 나타났던 게 이제 최근 인도네시아 모습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디스가 쌀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재정 상황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악순환들이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은 이런 동북아 환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저에는 아무래도 견고한 제조업 경기가 바탕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6월 이후부터 상반기 때
현재 상대적으로 좀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런 국가들 위주로 최근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세안 지역보다는 이런 동북아 지역권의 환율 흐름이 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달러화 대비한 원화의 환율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전일 1130원 60전까지 환율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외 통화 대비 원화의 그 가파른 강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들이 전일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의 약세 흐름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1110원 중반대에서 좀 확인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주변 대국들의 상황에 따라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 흐름 자체는 1112원에서 1128원 수준에서 움직일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의 동향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또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